물질 만능, 과시욕,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인기 위주의 인생의 삶, 또 다수학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오늘의 우리 삶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효를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효,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도전적인 효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현대적인 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문명도 변하고 있죠. 학문도 요즘에는 가치와 철학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될 만한 것, 뭐 빠르고 쉽고 더 높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극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이죠. 젊은 층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사회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정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이 가고 싶은 거예요. 본질에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특히 지성인들이요.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사회 어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덕목이라든가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딴 데 많이 가서 있어요. 우리가 가치라고 말하면 밸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밸류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데 많이 시선을 두고 살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물질 많은 과시. 그런데 이런 생태계 질서는 이미 달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 문화의 현대적 교회의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뭘 고민할까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잠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출발선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홍익인간이 뭔가 굉장히 이것은 보편적 가치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눔의 실천, 타인의 이익을 널리 홍보하고 널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을 해왔을 때 효라는 게 사회 어떤 문제나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인가? 과거에 우리 그 성리학자들은 효는 인간들이 해야 될 백해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출발선입니다. 근데 그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그 르네상스 시대 이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 전쟁도 많이 일어났지만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든가 또 어떠한 자유의 사상, 인간 존엄의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효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고전적인 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적인 효에 요즘에는 문명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근접하고 접근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용어를 선택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들에게 예를 들어서 효를 말을 합니다. 효를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또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배은망덕한 이런 삶의 모습이야. 우리가 성장기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전반에 있는 사람들은 생소한 말이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과연 고령사회에 이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쓸모없는 것일까요? 제가 좀 여기 보드가 있으면 그 효자를 좀 써놓고 싶어요.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 이렇게 붙인 그 경로에 대한 효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들 자자가 만약에 빠져나가서 있다. 그러면 가족 관계의 한 부분은 결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효라고 하는 것에 왜 아들 자자를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여기 나무는 알래스카의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인데요. 800년 된 나무입니다. 나무가 쓰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호칭도 많이 바뀌죠. 저도 그랬었어요. 호칭이 태어나니까 얘야 그러더라고요. 아장아장 그러니까 만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학생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가니까 휴가를 나왔어요. 군인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 날 아빠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또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생기고 거기에 호칭이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그림과 같이 쓸모없는 걸까요? 그런데 장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켜서 나무를 만들면 이거와 같은 향이 나오고 이러한 소리가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무를 가지고는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장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GP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의 문명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그 경륜이 있는 선장이 비바람 치는 날도 그걸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걱정을 합니다. 선장님, 오늘 비바람이 너무나 치는데요. 이렇게 하다 배가 파손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바람이 쳐야 작은 암초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출렁거려야 우리가 백길을 알아가는데 암초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저는 효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인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세대, 다가올 세대 이 교량을 우린 건너가고 있지만 다가올 세대들에게 건강한 사회 정신 문화를 일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제가 어떤 정치인을 폄하하려고 하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러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이런 사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동년배 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동원 훈련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가면은 첫 시간에 하는 게 가족 단위를 줄여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훈련도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인구가 그때부터 젊은 층들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과 30년, 40년 지나간 오늘날에 반대로 됐습니다. 집 줄 테니까 낙인하세요. 돈 줄 테니까 낙인하세요. 어떤 재벌 되시는 분들은 뭐 5천만 원 1억씩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둥이 나면, 세 쌍둥이 나면 3억. 돈의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돈의 물량과 어떤 양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출생된다 하면 만약에 그 아이가 성장하다가 아파서 병들었어요. 아이가 지금 운명하게 생겼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서 때문에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견딜 거예요. 왜?
그렇게 길들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숭고한 이러한 그 노인 세대와 청장년 세대와 아동 세대가 같이 어울려가는 게 현대적 효라는 거죠. 그럼 쓸모없다? 아니죠. 우리가 이 동영상, 이 사진은 너무나 멋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언젠가는 뛰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뛰다 못해 메달리스트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굵직한 메달리스트가 자기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에 그 사람이 막 그냥 메달리스트예요. 근데 내가 내려가는 계단을 내가 못 내려가겠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다가올 세대들이 이런 초고령 사회와 자기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것 있죠. 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서. 뭐 배우기도 싫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움의 길이라든가 효라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만약에 그가 사라지는 사회가 어떻게 될까? 끔찍한 사회예요. 너무 무서운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 세대와 청장년 세대와 우리 아동 세대들은 같이 함께 하모니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접근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을, 효문화 이 교육을 지금 현대적 효에 접근해서 과거의 효를 무시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효를 잘 보존하면서 현대의 감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승화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효의 정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드린 이 과제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맨 윗절에 이런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효라는 조화를 바탕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조화를 바탕으로. 그래서 효가 진리라는 거예요. 효가 진리. 어떻게 보면 효를 빼놓고는 인간 사회는 이어질 수도 없고 효를 빼놓고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류사회의 기본이 지어진 생명 공동체라고 말한다. 이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현대적 효는 우리가 접근 방식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효가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이 잘못된 학문을 갖다 말하잖아요. 그것이 정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진리 속에서 인간의 근본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모든 것들이 확산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 교는 HYO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까요? 아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그 아래서 한 10번째 자막일 겁니다. 효란 그 스펠링이 HYO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HYO는 하모니, 영앤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가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자는 이야기예요. 함께 같이 공존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대적 교회의 포인트라는 거죠. HYO.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펠링을 그냥 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가 뭐예요? 우리 HYO의 효. 그럼 이게 현대적 효인데 그걸 분석해 보면 정말 어르신들과 젊은 층들과 같이 하모니,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과거에 고전적인 효는 어떻게 보면 하향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현대적 효는 수평적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의 윤리, 공존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현대적 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우리끼리 주창하고 우리끼리 말하는 이야기인가?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법규, 모든 것들이 효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대적 효에 이게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법치에 대한 비틀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조화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출발이 됩니다. 그럼 이거랑 뭐 관계 있는가? 제가 있잖아요. 그 소셜 하모니. 제가 2017년도군요. 제가 백석대학원에서 그때 우리 3.1절 날입니다. 그때 제가 소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 이러한 법규, 이러한 사회적 규례 이것을 답변을 말하면 제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여기에 조화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현대적 교회 HYO의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를 말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타파하며 자율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그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조화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법조문에 이것을 명시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의 제일 기본 테두리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귀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게 하모니예요. 하모니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자, 제가 여기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의 정책가에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만 냉전이 그 이념적인 냉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냉전도 참 이거 안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뭐 보수나 개혁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저는 현대적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자,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만났어요. 만났으면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우리는 하모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률이라든가 좋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책을, 그런 아젠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립과 각을 세워서 결국 적대적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논문 발표를 하고 제가 그때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우리 3.1운동 그 3세대 자손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 교수님 정말 멋있는 말 하셨습니다.
이게 현대적 교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